네, 안녕하세요. 요새 뭐 다들 기뻐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K방산 혹은 제 용어로 하면 한국의 무기가 뭐 이제 그 폴란드라든지 이런 그 옛날 동유럽 벨트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다 이제 K방산 팬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무기의 팬들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우리 무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뭐 당연히 그렇죠. 오늘 그런 얘기를 다들 감들은 잡고 계시는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나 그 얘기를 짚어드리는데 오늘은 그 전반부 앞에 것만 다루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잘 못 다뤘어요. 이제 폴란드가 한국 무기 사서 엄청 좋죠. 정말 폴란드가 큰 손입니다. 폴란드를 계기로 유럽에 무기를 수출하고 이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여기까지 확장되는데 엄청난 레버리지 역할을 하겠죠. 심지어 미국까지 수출하는 데 있어 주춧돌이 될 겁니다. 예, 이게 폴란드가 뭐 200여 문 이상 산 그런 이제 그 천무죠. 이거 뭐 살벌한 무기인데 이걸 200여 문 사고 이 천무에 들어가는 미사일과 로켓을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는 식으로 가고 또 같이 공동으로 개발도 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예, 그 천무는 우리가 239 직경 239mm짜리까지는 아마 램젯 형식으로 해서 그거를 뭐 사거리를 240km까지 늘린다거나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작업 들어가 있고요. 예, 살벌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지금 또 업그레이드 중이잖아요. 이게 이제 폴란드나 이런 데로 수출되면서 그 업그레이드가 점점 더 세져서 지금도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센데 앞으로는 하이마스를 완전히 압도하는 화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폴란드가 달라 그러면 이제 뭐든지 다 줘요. 뭘 배달해 드릴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퀵 배달입니다. 저희가 누구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합니다. 합작 투자도 가능합니다. 공동 개발, 공동 판매도 가능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들의 그 K 무기 수출, K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는데 이런 것들 또 아무 나라에 대고 하지는 않아요. 인도에 대고는 안 그래요. 인도에 대고는 같이 손을 잡는 데 한계가 있어요. 터키도 마찬가지죠. 폴란드는 미국이 보증하는, 미국이 키우고 있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유럽 안보의 주춧돌이니까 우리가 미국의 큐를 받아가면서 미국과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막 지를 수 있는 거예요. 폴란드나 노르웨이랑은. 예, 정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폴란드가 이 천궁도 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천궁2인데 UAE의 납품할 물량 때문에 그 레이더를 고성능 국산 A사 레이더로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행식이고 그게 아마 그 UAE 때문에 그 먼지가 많이 나서 거기는 공냉식을 못하고 순행식으로 그러면 그 물이 그 물 액체가 냉각 액체가 다니는 관로가 칩 바로 옆으로 다 휘감아 돌아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궁3가 되면 아마 페이트리엇 3보다 더 강력해질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과 폴란드는 아예 살림을 차렸습니다. 엊그저께 폴란드에서 18개의 한국 방산업체를 불러들여서 폴란드 그 핵심 멤버들하고 공동 아마 세미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뭐냐면, 한국 방산 무기를 폴란드가, 계속 채택해 나가고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서 이제 합작 투자해서 공동 생산도 하고 공동 판매도 하고 공동 연구도 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피땀 흘려서 개발한 거 다 폴란드로 노하우 퍼주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그 얘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기가 이렇게 고급화되면은요 한국 자체의 시장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 개발비나 또 그 생산 물량 이게 대량 생산이 돼야 단가가 떨어지는데 고급화되면 아무한테나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를 섞어야 돼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대방이랑 피를 섞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하고 나면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려면 이거는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 세계 시스템 구도와 아구가 맞으니까 가능하다라는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그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시스템이 무려 80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80년. 그러니까 1945년에 만들어졌던 개입주의 프레임워크가 진화하는 거예요. 그 개입주의 인터벤셔니즘이죠. 미국이 세계 시스템의 그 관리자로서 개입주의였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뭐 하도 어려웠을 때 닉슨 카터 때는 고립주의로 잠시 피난을 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저거가 됐었죠. 저기 아주 광증이 걸려가지고 네오콘으로 돌아가지고 날뛰었죠. 한 25년 동안은. 그래서 광증 깔아앉고 나서는 이제 깔아앉을 때쯤엔 트럼프가 들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게 개입주의인지 이게 고립주의인지 헷가닥하는 그러한 상태가 2021년까지 이어진 거예요. 2021년 말에. 그게 2022년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개입주의가 아닌 새로운 세계 시스템에 관한 그 구도로 다시 정리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우리 지금 방산이, 우리 군수산업이, 우리 무기가 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이쪽 벨트에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랑 같이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예, 저도 참 요새 어렵습니다. 다들 어려우실 때지만 조금씩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매일매일 찾아뵙는데 예, 주말은 빼고요. 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폴란드에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앞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고급진 무기를 계속 끌고 가려면은 우리 한국만 가지고는 좁아요. 연구, 개발, 생산 파트너가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안정된 자기 시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초기에 연구개발 자금과 또 초도 물량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과 아주 비슷한 절박한 지정학적 필요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죠. 바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여기 언저리 나라들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거쳐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루마니아랑 몰도바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몰도바랑 루마니아는 한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몰도바의 여러 소수민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두 나라가 통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예, 이걸 조금 더 다른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짙은 녹색의 두 개가 핵심 코어입니다. 예, 이제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에 이제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노르웨이도 한 170, 80km인가를 러시아랑 접경을 해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북극해를 두고 러시아랑 대립이 있고요.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이제 발틱 3국, 이렇게가 이제 실제적으로 러시아랑 바로 맞닿아 있는 나라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 뒤로, 폴란드 뒤로 딱 있어서 폴란드가 위험해지면 자기들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체코와 슬로바키아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가 위험해지면 루마니아랑 몰도바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뒤에 붙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정도가 정리되면 여기가 어디가 붙냐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세 나라가 있죠. 저는 이거 흑하 3국이라고 부르는데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카스피해 딱 건너면은 뭐가 있냐? 예. 이게 중앙아시아 5탄이 있죠. 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 8개 나라, 즉 흑하 3국과 중앙아시아 5탄. 이 8개 나라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를 완전히 버리는 지금 분위기가 돌아요. 러시아 버리고 그럼 중국이랑 붙을 거냐? 아닙니다. 서방이랑 더 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아르메니아에서 최근 CTSO, CSTO 회의가 열렸었어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주도하는 그쪽 집단 안보 회의예요. 아르메니아는 우리가 친러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러의 괴뢰 국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이랑 맨날 싸움 붙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에서 CSTO 회의 직전에 이 집회가 열리는 건데 이게 보세요. 성조기를 들고 하잖아요. 아르메니아 깃발하고 성조기 들고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살벌합니다. 제가 군데군데 멈추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CSTO가 끝나는 날입니다. 네, 앞으로 푸틴은 오늘 외에는 이번 말고는 더 이상 이 땅 아르메니아를 밟을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Վերջի այցելությունն է, այո, եթե եկել է կամ գալու է Պուտինը։ Այլևս վերջ, Հայաստանը փակվելու է այդ։ 예. 아마 지금 와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올지 모르지만 요번에만 말고는 푸틴은 이 아르메니아에 발도 못 붙이게 될 겁니다. 그것입니다. 네, 아르메니아는 이제 러시아와 관계를 끊습니다. Այդ երկրի համար։ Մենք որևիցե գործ չունենք մարդասպան terrorist երկրների հետ։ 우리는 살인적인 대량 학살을 일삼는 테러 국가와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만세. 우크라이나 영웅들 만세. 아니 아르메니아에서 지금 이런 시위가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 이거예요. 카자흐스탄도 똑같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 이제 별장들 많이 갖고 있어서 이번에 거기로 많이 건너갔는데 자동차에 러시아의 Z 사인, 이 Z 사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사인이잖아요. 그거 붙이고 갔다가 지역 주민이랑 시비 걸려가지고 경찰 갔다가 경찰도 그거 이상한 법규, 뭐 불법 부착물이라 그래가지고 벌금 내고 뜯어내고 난리가 아닙니다. 카사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러시아의 위성 국가가 되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냥 마이크에 대고. 자, 여기서 이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그 해묵은 분쟁이 있죠. 피 흘리는 분쟁이 있는데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러시아가 일부러 갈라놔서 싸움을 붙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서방 쪽으로 둘 다 기울면은 미국과 서방이 나서서 나이스하게 중재할 수 있어요. 요번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싸움 붙었을 때 제가 미워하는 펠로시가 가서 그 싸움이 가라앉았잖아요. 그건 펠로시가 잘한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싸움이 붙게 되면 힘을 가진 게 석유를 팔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인데 아제르바이잔 석유를 서방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한테 야, 너 좀 양보 좀 해. 그리고 아르메니아한테는 야, 아제르바이잔이 여기까지 양보할 테니까 너도 여기서 좀 양보 좀 해.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어떤 딜을 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상황이. 러시아는 갈라놓고서 지배권을 divide and rule 분리해놓고 지배하려고 하고 서방은 이걸 미국이나 서방은 이거를 추스르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번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CSTO에서 찍은 사진인데 원래 저 사진 저렇게 찍기 전에 가까웠었어요. 푸틴이 지금 중앙 오른쪽에 서 있잖아요. 근데 푸틴이랑 다 거리를 벌린 거예요. 이빨 빠진 것 같잖아.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불가촉 천민이에요. 가까이 하기 싫다 이거야. 조지아 등 카스피 흑해 사이 3국, 흑하 3국이 러시아를 버렸고요. 아르메니아까지 이제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5탄 국가들 전부 러시아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러시아나 푸틴은 전부 이제 말하자면 그 취급받는 거예요. 저기 뭐야 불가촉 천민 취급받는 거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국가. 예, 푸틴의 충직한 개라고 알려진 그 벨라루스의 아주 노회한 독재자, 무지막지한 독재자 루카셴코. 예, 루카셴코를 푸틴이 이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야, 너 말 들어 임마. 너랑 나랑 하루 아침에 동지냐? 우리 동고동락 해왔잖아. 야, 지금 너희 군대 동원해서 같이 우크라 쳐들어가자니까 말 좀 들으라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루카셴코 입장에서는 아이고 아저씨 내가 그동안 그 정도 충성 다했으면 됐지. 여기서 우리 군대 동원했다가는 우리 국군이 다 들고 일어나고 시민 들고 일어나서 나는 죽어요. 나 군대 동원 못합니다 하고 루카셴코가 버티고 있어요. 이거를 군대 동원 못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 푸틴의 짓이었다고 보는데 그 루카셴코의 신복이자 외무장관인 사람이에요. 제 나이 또래예요. 60 서너.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어느 날. 근데 사인도 안 밝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저는 어떻게 짐작하냐면 푸틴이 루시첸코 오른팔인 벨라루스 외무장관을 암살해버리고 루시첸코에게 야, 너 말이야 내 말 안 되면 너 뒤지는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제 흑하 3국, 그러니까 흑해 카스피해 사이의 세 나라,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오탄, 여기까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러시아를 포위하는 그런 형세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번져 갈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3국, 그 다음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리고 뒤에 있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 다음에 흑해 건너가지고 흑하 3국, 그 다음에 카스피해 건너서 오탄. 쫙 이어지죠, 뭐가. 리을자죠. 근데 저게 리을자입니까? Z자잖아요. Z자, Z벨트. 저도 이름을 Z벨트라고 했어요. 저 Z벨트 한가운데 박혀 있는 게 뭐냐? 폴란드고, 폴란드의 큰형님 겸 동지 겸 뭐 말하자면 사부 비슷한 게 누구냐?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 Z라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아, 푸틴이 이거 러시아 침공하면서 Z를 저렇게 내세웠잖아요. 탱크에도 Z 그리고 뭐 Z 들고 날리고 그 푸틴의 그 러시아의 위성국인 세르비아 같은 데 가면요. 그 자동차마다 다 Z로 딱 그려놓고 다녀요.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Z벨트라고 하니까 이게 푸틴이 내세운 Z글자가 연상이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푸틴이 Z글자에 뭐 소유권 등기부 등본 해놨냐? 아니잖아요. 그 푸틴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야, 너 Z가 뭔지는 알아? 진짜 Z가 뭔지 보여줄게. 러시아를 딱 가둬놓는 저 Z벨트야.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 그 다음에 흑해 건너뛰어서 흑하 3국, 그 다음에 카스피해 건너뛰어서 중앙아시아 오탄. 이게 Z벨트야, 임마. 이게 Z자야. 지구가 그렇게 생겼잖아. 라고 이제 말하자면 푸틴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이 Z벨트의 제일 맏형이 폴란드고 폴란드가 큰형님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페룬이라고 PERUN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아주 차분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야, 어떻게 말리 밖에 있는 그 대한민국에서 폴란드가 무기를 사냐라고 문제를 제기를 해요. 아, 유럽에도 무기 강국이 많은데.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Let's assume that Poland really is getting 1,000 Korean tanks and almost 1,000 artillery pieces and rocket launchers. Let's return instead to that critical question. Why on earth is a country in Eastern Europe that neighbours one of the major European armoured vehicle manufacturers, Germany, buying tanks from Korea? Because this is a dizzying order book of tanks, artillery systems and aircraft from a supplier that is physically very far removed from Europe. The defence industrial base in South Korea is configured first and foremost to design and manufacture equipment to protect South Korea, which means it's configured for a Korean environment. Think less Eastern European plain and more Korean mountain ranges. Plus, there are the logistical costs of moving equipment and supplies from Korea all the way to Eastern Europe.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단 먼저 제기를 합니다. 페루는 정말 저런 장벽을 다 뚫고 폴란드가 항공 무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아마 배후에 보이지 않는 미국의 손이 작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냐? 결국에 가선 저거예요. 딱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항공 무기는 자기들이 쓰려고 개발하고 양산을 하는 진정성이 듬뿍 담긴 무기다. 두 번째는 한국은 기술 이전이라든지 무슨 합작 투자라든지 공동 개발이라든지 공동 판매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품이 높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한국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딱 앉힌 거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It's generally a slightly lower cost jurisdiction than many European countries, but so does Poland. It has a captive domestic market, which provides some sort of scale and demand for its products. This basically explains why it's able to develop hardware to then sell abroad. Because of the costs involved in designing and producing it, K2 is famously one of the more expensive tanks in the world. B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committed to having a modern Korean tank, and so were willing to carry the cost of making sure it got fielded. When your domestic government is willing to do that, it guarantees that you're going to have a base of demand for your product, so you end up with something to sell abroad. Korea's also got a relatively wide industrial base, including a lot of relevant heavy industries, particularly when you talk about the naval sector. 예, 한마디로 그 무기의 배경이 자주국방에 대한 진정성, 자주국방에 대한 진심이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커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자신 있게 해외에 팔게 된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산업 기반이 있고 한국이 이제 그 합작 투자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잘 대응을 해주니까 한국으로 확 기울은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제트벨트가 한국으로 확 기울게 되면 그 제트벨트에 엮여 있는 인구로 치면 한 1억 한 4, 5천인 그 지역이,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그 지역이 바로 확장된 대한민국이요, 확장된 국내 기반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 밖으로 끌어안고서 야 이거 뭐 저기 바깥으로 다 새나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기반이 확장이 되면 더 고급의 기술을 우린 차고 나간다고요. 더 그 힘을 가지고 그 차고 나가는 건 여전히 한국이에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아주 저는 게임을 잘 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방부 브레인들하고 우리 방산업체 브레인들이 그걸 아주 잘 풀고 있다. 그 경영진들이.